그렇게 과학이 그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학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웬만한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해서 시험 대비를 해줬는데 애들이 첫 시험에서 조금 많이 처져가지고 오는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는 심화 수업을 했더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숭실고등학교도 선정이나 대성 수준으로는 좀 심화 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 물리 문제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물리 문제가 조금 계산하거나 좀 난해한, 그러니까 원래는 교재에 포함 안 돼야 되는데 선생님이 추가로 수업하셔가지고 더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다행이라면 다행인지 불행이면 불행인지 몰라도 이제 서술형이 없다는 게 조금 다행이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난이도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높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비를 해야 나중에 시험 봤을 때 당황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기출영어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거는 동일하게 하되 조금 심화 문제를 건드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물리 계산 문제를 건드려서 대비를 하셔야만 과학 과목에서 실수를 하지 않고 기대했던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숭실고 예전에는 이제 범위가 좀 적었었던 해도 있었는데 요즘에 다시 조금 많이 붙어서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동네 생각해보면 대성고가 범위가 조금 많고 숭실고가 조금 많은데 두 학교의 차이는 대성고는 거기다가 변형을 조금 내고 외부 지문을 내고요. 숭실고는 범위는 같이 많은데 그대로 나오는 게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조금 쉽겠네 라고 생각을 어머니께서 하실 수 있는데 중학교랑 비교를 하면 너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중학교 대비해서 한 5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교과서가 이제 2단원, 많은 데는 3단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교과서가 2개 단원이 나오는데 요 2개 단원이 중학교로 얘기하면 3개 단원에서 3개 반 정도 그렇게 조금 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2개 단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모의고사 한 회분이 들어가는 거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고등학교의 시험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충암고등학교나 이런 데들 보면은 여기까지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숭실은 올림포스라는 부교재가 하나가 들어가는데 저게 이제 또 40문항에서 45문항 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만으로도 아이들이 힘든데 단어까지 500~600단어가 또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거 하나에 치중하다 보면 다른 거를 못 보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걸 조금 노린 거죠. 그래서 문제는 어렵지는 않게 주지만 니들이 이거를 다 보고 오는지 어디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중간기만 합쳐서 그냥 숭실고의 이제 국어 시험범위 특징은 이제 교과서 위주로 되어 있는데 모의고사가 항상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 기말 모두 3월 모의고사가 포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곧 3월 모의고사를 금방 볼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3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그냥 몇 점 맞았구나 이렇게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그거를 피드백을 좀 잘해야 내신에서 그대로 써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주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거의 교과서 위주로 되어 있어서 숭실만큼 교과서 위주의 충실한 학교가 이제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교과서 내용과 3월 모의고사 지문으로 시험 범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교과서가 좀 충실하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문항수는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다른 이 은평지역 학교랑 비교했을 때 좀 적은 편이에요. 오히려 왜냐면 한 30문항 초반대 그리고 많은 경우는 30문항 후반대도 있어요. 대성고 같은 경우는 37에서 38문항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숭실고 같은 경우가 서술형이 없어요. 올 객관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성도 똑같이 올 객관식인데 대성 쪽은 37에서 38문항이고 이쪽은 27문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하나당 배점이 높다는 얘기랑 똑같죠. 그래서 학생들이 좀 문제를 다른 사람보다 1개, 2개 더 틀리는 순간 좀 등급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문제 수가 좀 적으면 그런 부분에서 안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7문항인데
거의가 이제 교과서가 되어 있고 모의고사 문제가 조금 포괄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 변형 문제는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 조금만 변형을 시켜서 내기 때문에 아마 틀릴 학생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등급이 어디서 갈리냐? 교과서 지문 시험에서 문제에서 갈리는데 그 교과서 문제를 지문을 응용을 해서 외부 작품을 선지로 포함을 시키거나 보기에 외부 작품을 준 경우에 그런 문제에서 보통 이제 등급이 갈린다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외부 작품이 선지로 대시가 되거나 보기에 외부 작품이 들어오면은 학생들이 그냥 교과서에 있는 작품만 꼼꼼히 봤다고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학원에서 진행을 하는 외부 지문 이제 대비해서 내신을 치니까 그걸 잘 듣던가 아니면 평상시에 조금 국어적인 능력이 필요한 문제들인 거죠. 근데 숭실 말고도 대부분의 이제 다른 지역, 다른 학교도 똑같은데 그런 문제에서 보통 등급이 갈려요. 그래서 교과서 지문 내에 시험 범위 내를 냈는데 거기서 변형이 많이 없다? 근데 그런 거는 거의 그냥 맞추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작년 기준이랑 조금 비교를 재작년 기준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요. 조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숭실이. 원래는 재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근처 지역에서 제일 쉬운 편이거든요, 그래도. 근데 숭실도 조금 이제 해가 지나면서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이제 연도가 지나면서 조금씩 난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